제3절 경찰 공무원 관계 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용 시기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그 날짜에 임용된 것을 봅니다.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한 그날까지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면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꿔서 자꾸 시험에 내는데 하루라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그 날짜를 본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전 10시에 임용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에 적힌 날부터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날 00시부터 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2시에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는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를 보겠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는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죠. 최근에 법률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두 문자로 바로 보겠습니다. 함복, 후파, 자선파. 공무원 0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성 100만 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말을 만든다고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한복후파, 자선파, 공무원 032가 미성년, 너무 젊어서 성 100만 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032는 횡령의 0이 되는 것이죠. 300만 원 이상 2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공무원 032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횡령 등의 이러한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2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든가 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이런 미성년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 이 내용은 한복이 뒤에가 좀 파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선으로 파였죠. 그래서 공무원 032가 그걸 보고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당연 퇴직 사유를 보면은 방금 본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그 내용이 대부분인데 다만 파산 선고에 있어서는 위에 한번 보면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 중에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무조건 하고 당연 퇴직되는 것이 아니고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또 면책 불허가 결정, 면책이 취소된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당연 퇴직된다는 겁니다. 조금 완화된 것이죠. 이 요건이. 그리고 이런 형법 이렇게 성폭력 범죄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금품수수, 뇌물죄죠. 또 성 관련한 범죄, 어떤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퇴직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임용 결격 사유를 보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금성 횡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 퇴직시킨다는 겁니다. 더 강화된 것이죠. 아도스를 보면은 금성 횡령, 금성을 횡령해 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자선을 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인데 자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퇴직시켜버린다 그런 뜻이고요. 아래 그림을 보면은 바람이 불었죠. 한복 후파, 자선파를 보고 공무원 032가 뭔가 필 좀 받았습니다. 성 100만세. 자, 금성 횡령해서 자선해버리면 당연 퇴직시켜버립니다. 신규 채용을 보겠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은 경정, 순경의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하고 경위 신규 채용은 경대 졸업자 또 간호 이런 경우가 있죠. 경력 경쟁 채용은 3년 혹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휴직인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퇴직하고 3년 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경력 경쟁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요건들이 쭉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부정행위 제재는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정지가 됩니다. 오랫동안 제재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대형시로 면허 취소가 되면은 2년 동안 결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또 바꿔서 시험 문제를 잘 내겠죠. 자, 채용 후보자 명부 등록은 시험에 합격하고 이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재가 되는 순위는 채용 성적 순으로 하겠지만은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성적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유효기간은 2년이 원칙인데 플러스 1년입니다. 1년이 연장할 수 있고 자, 채용 후보자가 임용이나 임용 재청에 불응한 때
교육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다가 퇴학 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괄호 안의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15를 보겠습니다. 자, 경정 이하에 대해서 신규 채용할 때 15가 적용이 되는데 기간은 1년입니다. 15가 끝나는 날, 다음 날에 정규 임용이 되겠죠. 이것도 그 다음 날이냐 그날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1년의 기간에서 재할 수 있는 경우는 정직을 받는다든지 감봉, 휴직, 직위해제, 정감, 휴직을 받게 되면은 그 기간은 1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틀린 지문으로 가끔 이제 견책이 나오는데 견책은 어떤 경고를 주는 것이거든요. 기간 설정이 없습니다. 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견책의 기간을 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 빼는 거예요. 단순하게 경고만 주고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2개월, 3개월이면 그 기간만큼을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 문제가 나오면 고민 없이 견책을 바로 골라내면 됩니다. 자,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임용예정 계급에 1호봉 봉급의 80%를 받을 수 있고, 신분보장은 교육 성적이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면 면직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15의 면제 대상은 경찰대학, 4년 동안 대학교 다니죠. 간후, 여기도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이미 뭐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을 15로 그렇게 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으로서 승진이 된 사람, 뭐 승진된 사람은 또 15로 할 필요 없겠죠. 퇴직 공무원을 그 전에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평생 경찰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굳이 또 15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임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가 면직이 되는 경우는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 또 교육 성적이 60% 미만, 교육 나오죠? 6이니까 60% 미만이 됩니다. 제2평점 요소, 자, 근무 실적이나 수행 능력, 수행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50% 미만인 경우, 근무할 때 무가 나오죠? 미음은 숫자법으로 5가 됩니다. 50% 미만인 경우,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고요. 면직을 하는 절차는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임용심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자,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5 내에 7인이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위원장은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경감 이상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임명을 합니다. 자, 이것하고 징계위원회하고 좀 구별해야겠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입니다. 경위 이상으로 하고 또 기관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경감, 여기는 경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 3분의 2 출석 과반 찬성이죠. 3분의 2가 나오는 것이 제3위가 나가서 소정위를 만났죠. 이때 제3위 할 때 제적 3분의 2입니다. 소정위는 소청심사위원회, 정기심사위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승보인 몸을 재과찬하면서 이렇게 재과찬했죠. 추승보인은 위치, 승진심사위원회, 보상금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렇게 4개 위원회가 되죠. 마지막으로 출산이 참 재테크다. 출석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 경우가 시경위가 재의결로 확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의사항을 보면은 15를 정규 공무원으로 임명할 때 적부심사를 하고, 또 징계 사유에 해당해서 면직이나 면직 제청을 할 경우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